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선생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죠? 근데 너무 추우니까 저도 인상도 찌푸려지고 늘 무표정하게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희귀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메비우스 신드롬. 메비우스 띠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저 그 병을 발견한 독일 의학자의 이름을 따서 메비우스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 희귀병은 안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래요. 그래서 웃을 수도 울 수도 표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몇백 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3명 있는 그런 희귀한 병인데요. 제 생각에는 메비우스 신드롬 꼭 희귀질환을 가지신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그런 희귀병이 아닌 일반적인 병이 아닌가 싶어요. 얼굴이란 단어가 얼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얼굴에서 그 모든 생각, 기분, 느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 깊은 생각까지 다 드러나는 게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도 나타내줄 수도 없다라는 그 병. 혹시 이런 추운 날씨에 그렇게 무표정하게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하는 얼굴로 계시는 건 아니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얼굴을 활짝 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오프닝처럼 여러분들 지금 조금은 무표정에서 살짝 입꼬리 정도는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심도 있는 고민을 다루다 보면 또 입술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송 끝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활짝 웃지는 못해도 썩소라도 날릴 수 있게 한번 고민을 같이 뽀사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제가 애매하더라고요. 1시간 반을 종일 떠들려니까 저번에 2번째 하고 갔을 때는 정말 집에 가서 모가지에서 뭐가 밀려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은 몰래 제가 숨겨놓았던 그 나만의 미스테리 남자가 있는데 그분을 좀 모셨습니다. 누군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이 참여도와 이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1부, 2부 나눠서 전문 어떤 시그널 음악 뮤직 라디오를 표방하는 우리 방송으로서 1부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거, 제가 누굽니까? 다른 상담가가 아니고 타로 상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걸 깔아줘야 그래도 좀 장사가 될 듯 싶어서 1부에서는 짧게나마 여러분들의 그 유형, 성향, 그리고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소울카드 넘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특집으로 4주간 실시했었던 연도카드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 생년월일 더하는 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건 그거보다 더 간단하면서 산수만 이것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유한 태어난 날짜, 그 날짜에 본인만이 또 고유하게 갖고 계신 그 유형, 소울카드라는 게 있는데 총 종류는 모두 9가지의 유형이에요.
이 9가지 유형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으면 많고 뭐 적으면 적은 유형이고 그런데 뭐 혈액형보다는 일단 배가 되니까 좀 많은 유형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되게 유사한 걸로는 심리 뭐 테스트 이런 데면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9가지 유형을 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일단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위아래로 쫙 훑어보면서 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막 머릿속에 이제 겐또가 굴러갑니다. 근데 셜록 같이 이렇게 다다다다 나오면서 저 새끼 옷 입은 거 보니까 뭐 노동자고 뭐 어디서 일하는 거 뭐 이렇게 쫙쫙쫙 나오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피게 되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원시적 때부터 이렇게 쌓아왔던 어떤 그런 능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유형이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일단 세그먼트를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런 질문도 듣습니다. 제 유형과 잘 맞는 궁합이 맞는 유형은 누구입니까? 또는 어떤 유형이 저한테 해를 끼칠까요?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저도 궁금해요. 누가 나한테 궁합이 맞고 나한테 적이 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될 만한데 뭐 덕이 될 때도 있고 얘는 내 인연이라고 생각했더니 또 해가 되고 그리고 뭐 나랑 같은 유형이라고 다 좋지도 않습니다. 저랑 같은 유형 믿었다가 돈 추댔다가 완전 날린 적도 있어서 이게 같은 유형이 위험한가? 뭐 이렇게 오류에 빠진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유형이라는 게 우리 내면 안에 다 요소 들어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같은 유형 또는 다른 유형일 때 그 차이점은 뭐냐면 단순히 성격은 아니에요. 뭐 소심하다, 뭐 대범하다, 또는 뭐 착하다, 나쁘다. 저 이런 성격은 전혀 믿지도 않고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12번도 바뀐 요물이니까. 거기다 우리 앞에 있는 문 하나. 성격 48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요물 중에 완전 요물. 올해는 또 시집 간다는 뻥을 치십니다. 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12가지 면을 무슨 그 중국에 나오는 그 가면 바꾸는 그 무용 있어요. 그 뭐더라? 얼굴 막 확확 바뀌는. 좋았다, 울었다, 웃었다,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성격만 갖고는 알 수 없죠. 성격만 보면 문 하나 완전히 사이코지. 근데 그 내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한 아름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무한 애정을 보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일단 9가지 유형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암산 되시는 분은 머리만 굴리시고 안 되시는 분은 펜을 드셔서 자기 생년월일을 죄다 더하십시오. 이 연도카드 하셨을 때 자신의 생일, 월, 일 더하기 연도를 더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 일단 생년월일을 쫙 더하셔가지고요. 이 숫자가 9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일례로 문 아나운서님은 생년을 다 더하시면 몇 번이 나오시죠? 예, 지금 손가락으로 하나를 뺀 9개를 드셨는데요. 9번이 나오십니다. 몇 년 몇 월생이시죠? 질문에 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예,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다 더하면 9번이 나와요. 그럼 뭐 매일 까야 되는 제 생일 한번 까보죠. 1970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예, 나이트가 유일하게 노는 하루. 그래서 삐끼 오빠들이 나가서 노는 날 6월 6일 현충일인데 이거 다 더하면요. 1 더하기 9, 9 더하기 7. 그럼 일단 17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17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6을 더합니다. 6월이니까. 자, 그럼 23. 여기서부터 버퍼링이 저도 좀 23 더하기 또 6을 하면 몇이 나오죠? 29가 나와요. 자, 그럼 29가 나왔는데 9를 이미 너무 섰죠? 자, 그럼 2 더하기 9로 가시면 됩니다. 2 더하기 9는 11이에요. 요것도 또 9를 넘어요. 아쉽게. 그러면 11은 또 1 더하기 1을 하시면 저는 finally
한 자리 숫자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 소울카드 넘버는 9가지 종이 중에서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계산해 보셔서요. 자, 일단 오늘의 숙제는 이 9가지의 소울카드를 본인 거를 구하시는 것까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내 거보다 남의 게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 친지까지는 아니고 가족, 형제 또는 애인 아니면 제일 뭐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거를 한번 쫙 지금 문화사께서 긴급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 모든 생일은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꼭 하셔야 되고 음력 양력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 어머니한테 한번 더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양력으로 전환을 해서 자기 생년 더하기 월 더하기 1을 해서 마지막 숫자가 무조건 한 자리 숫자 9까지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많이 구하셔서요. 일단 구해 놓은 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넣으십시오. 1부터 9까지. 내 주변엔 몇 번이 많다. 내 거 보기 전에 남의 거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대대적인 소울카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죠. 오늘 얘기 하나 있어요? 안 할 건데요? 하나만 해줘요. 뭘요? 번호 하나만 해줘요. 맛배기로. 맛배기로? 그럼 뭐 맛배기로 9번 한번 하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자, 우리 문화난서 9번이에요. 마지막 숫자 9번인데 이 9라는 숫자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 우리 신선 얘기 나오고 뭐 그럼 이제 9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9자라고 그러면 뭔가 좀 뭐랄까, 고상하고, 뭔가 숭고한 것 같고, 좀 올드하기도 하죠. 9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9에 해당이 되는 타로카드의 그 이름이요, 허밋이에요. 영어로 허밋, 그리고 번역을 하면 은둔자라고 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또 수도승 같은 그림인데,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문하나가 저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는 여자애만은 아니라는 거 조금은 직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9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적 속성은 뭐냐면 일단 큰 분류, 세 분류로 나눌게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저는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제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필요 없어. 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9번 유형은 바로 마지막. 남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도 곁눈질을 꼭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음흉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다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일단 좀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울카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울카드 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소울카드가 1번이면 1번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뭐 이명박, 안철수, 스티브 잡스 이건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죠. 그리고 뭐 우리 요즘 뭐 되게 유명한 뭐 김정은 리서치 이거 지금 관심 많은데 뭐 그쪽은 뭐 박근혜하고 똑같은 뭐 3번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리설주의 생년을 알아내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고군분투 중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내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완전 궁금해. 완전 요물이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솔카드를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과 같이 비교 분석하고 핫 이슈인 우리 연예인이나 아니면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고소하지 않을 죽은 사람들 쪽에서도 아주 환영합니다. 많이 한번 해보시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전 정말 여기 오면은 정말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요.
이런 노래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재민 쌤이 드럼 쳤대요. 그 공개 방송하셨던, 예, 그렇군요. 우리 또 민기 오빠와 연관 있는 노래였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예, 어쨌건. 무한 애정 발사를 하며, 이제, 제가 또 새롭게 소개해드릴 한 분이 있는데, 우선, 지금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신 거 보니까, 뭐, 노인대학이네, 덧셈이 안 되네 하시지만, 또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해 안 가신다는 분들한테 우리 좀 댓글 부대님께서 많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산하시는 법은 아마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블로그나 뭐 무슨 웹 이런 데서 네이버나 이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꽃점 치듯이 뭐 생년월일로 이름으로 뭐 해가지고 뭐 운수하기 뭐 이런 점하기 제가 맨 처음 얘기 드렸던 수비하게 다 이제 이 오리진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 아류들이나 비슷한 용들은 많이 나올 텐데 일단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진짜 오늘 제가 꽁꽁꽁 숨겨놨었던 저만의 남자. 예, 이분을 소개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일단 중요한 건 민기쌤은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언제 숨겨놨나? 대놓고 들이대는 남자지. 이분은 말 못할 사정으로 제가 꽁꽁 숨겨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꼭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뭐라고 소개해서 나만의 남자 유정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공개 방송처럼.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경영 토크를 그만둔 지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이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니까 참 또 새롭네요. 이렇게 게스트 나와서. 네. 제가 정말로 그때 저 한 번 게스트를 초청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 하고 와서 문화님한테 진짜 연락 칭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보다 완전 내 타입이다. 하긴 내가 누군들 내 타입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지만 예. 그래도 저 최 이사님이 제 타입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난 확실하게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 타입이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저랑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요즘이 연말 연초에서 네. 이 직장 문제, 이직 문제, 뭐 이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온갖 그 문제들 이런 것들 이게 다 먹고 사는 거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제일 큰 이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상담하실 때. 네, 뭐 많이 받고요. 사실 제가 이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경영자들한테 또 관리자들한테 뭐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는데 뭐 그런 질문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컨설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향후에 경력을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저 역시도 이 타로 상담이고 뭐 네. 소위 말하는 점인데 그 경력, 이력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연말 연초면 평생 1년 동안 고민 하나도 안 했다 이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예. 얘 좀 바꿔봐야 될 텐데 뭐 그리고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늘 이 품 안에 안고 다니는 그 소망, 이직. 네. 예,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이직을 뭔가의 탈출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직장 다닐 때 이제 사표 팍 날려보내고 뭐 이런 네. 고민들이 있으니까. 예. 아마 지금쯤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탈출구라기보다도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12월 달, 1월 달 평가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네. 평가가 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게 나오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다들 이제 불만이 많을 텐데 이참에 내가 다른 회사를 가서 진짜로 뭐 인정을 받고 싶다. 이 회사는 날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직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에서 해주는 그
평가 제도가 네.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아, 그렇죠. 일단은 네.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고 네. 평가에 만족할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고 네. 불만을 가진 자 다 내게로 올 거고 네. 그러면 저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이직을 막 잘라 한다 막 이러면 용기를 막 줄 거고 용기를 맞습니다. 줬지만 분명히 이직을 안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또 맞았다고 또 올 거고 맞습니다. 아 역시 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 예. 사람이 여기 또 한 명 있었네요. 제가 그래서 기업들 대상으로 항상 평가 제도를 없애라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듣거든요. 없으면 안 되죠. 대표님 전 네. 어떡하라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 제대로 된 평가 받으면 종 네. 굶어 죽죠. 네. 아, 그렇다면, 네. 평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평가자 제대로, 인사고과 뭐 이런 거 제대로 이렇게 만족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표가 그렇게 마음에 든 적은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불만을 갖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효과 이름을 제가 좀 까먹었는데 예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 상위 10% 이상에 드는 사람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 착각인가요? 그럼? 예.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워비콘 호수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평균 이상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은근히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인간. 네,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라는 게 사실은 꼴찌부터 1등까지 쭉 나래비를 세운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럼 평가라는 건 네. 어쩔 수 없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해야 네. 되는 거이기도 한 거죠. 평가라는 건 전 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평가라는 행위가 이제 이렇게 뭐 레이팅을 한다고 그러죠. 점수를 매기는. 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항상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저 사람이 나하고 일이 잘할 수 있겠다라든지 나중에 일을 더 같이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굳이 그런 평가 시트 그걸 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걸로 따지면 결국엔 네. 운명론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평가보다는. 네. 결국 그래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네.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상당히 자기한테 맞는 올바른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건 저 사람의 의견이고 나는 다르게 본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상처를 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대표님은 네. 좀 어떤 타입이세요? 그 평가에 많이 민감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평가라는 걸 굉장히 또 싫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직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직장이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아, 자동차? 예, 자동차 거기 쪽에서 뭐 하셨어요? 상품 기획했었어요. 상품을 기획해요. 그럼 자동차. 네, 자동차의 그 컨셉을 잡는 작업을 했거든요. 컨셉. 기아 요즘 잘 나가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당시에 저는 이제 쫄다고 했는데, 세피아급 있죠? 아, 예. 그 준준형급의 이 컨셉을 잡는 일을 했었는데, 회사를 좀 잘 다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IMF를 받았죠. 예. 그 전에 또 이제 기아가 부도가 났었어요. 아,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왔죠. 예. 아니, 근데 그 IMF 때면 네. 이제 겨우 한 26, 7? 예, 8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첫 명예퇴직을? 명예퇴직도 아니고 그냥 나온 겁니다. 아, 그냥 밀려서 IMF라는 상황 때문에. 예, 퇴직금도 못 받았을 거예요. 1년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어린 나이에 꽤 쓴맛을 보셨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아까운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아자동차한테, 이 말 해도 되나? 해버리세요. 또 나중에 청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산학장학금을 받았었어요. 기아. 예. 그래가지고, 기아를 이제 어느 정도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빚 갚으러 왔는데 나가라고 했네요. 예. 저는 사실 운이 좋았네. 네. 그렇게 손해 본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아, 완전 본인은 그냥 발랐군요. 예. 그 상황에서. 괜찮네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그 SI 업체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입사 지원서 썼는데 입사 자기소개서에 뭐 제 자랑은 아닌데 한 5줄밖에 안 썼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딱 5줄만 썼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예, 그 IMF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팔자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가서 제가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아자동차가 망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기아자동차에 있던 분이 그만두고 본인이 M&A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A를 컨설팅하는 회사로 간 거예요. 예, 그 회사로 가서 저를 끌어줬어요. 그런 인연 때문에 제가 이 컨설팅을 하게 됐죠. 예, 원래 대학교 때부터 이 컨설팅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이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황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본인한테 뭐 전화위복이라긴 하긴 그렇지만 네. 뭐 면피할 건 다 하고 네. 가고 싶은 건 또 하고 싶었던 건 또 하시게 되고 예. 그 어려웠던 시대에 네. 본인 혼자 좀 괜찮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제가 이직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네. 이직이라는 거 우리 이제 이직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이직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꿈꾸고 나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포텐셜을 찾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분노, 억울함, 네. 뭐 부당함 이런 거하고 함께 이제 만약에 무슨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연각 검색어로는 막 이러면서 네.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열받아서 이직을 뭐 생각하신다든지 뭐 같은 참 무엇 때문이든 열이 받는 것 같아요. 가족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또 인간관계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애가 좋은 평가를 받거나 내가 뭐 알 수 없는 평가를 받으면 그냥 온 주변 인간들이 다 꼴보기 싫어지는 상황. 그리고 팀장은 죽이고 싶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직이라는 게 상당히 모티베이션 자체가 동기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이직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겉으로라도? 네, 겉으로 그런 게 없고요. 뭐 나중에 포장을 하지만 결국 이제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치꼬치 물으면 결국 뭐 지금 있는 회사가 나한테 뭐 꿈을 주지 못한다라든지 또 다른 직원들은 인정받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미온털이 바뀌었다라든지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방금 되게 간결하게 핑계라고 하셨어요. 네. 진짜 원인은 뭔가요? 진짜 원인은 그냥 도피죠, 도피. 무엇으로부터요? 자기의 열받는 상황. 예, 자기가 열받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남이 자기를 열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본인한테 열이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자기 성질이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하거나 실력이 없는데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화를 다른 쪽한테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내 따기를 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다른 쪽에 가면 잘할 수 있다. 여기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직이라는 게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보자라는 어떤 큰 결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바뀌면 좋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좋아진 사례들은 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버벅거리면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다시 한번 리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으로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해보면 그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알 텐데 그러다 꺼져버리잖아요. 부팅하다가. 그렇죠. 꺼져버리고 망가지죠. 이 하드웨어 자체가
안 좋으면 계속 버벅될 수밖에 없거든요. 리부팅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오늘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거 어떤지 일단은 한번 뜯어봐야지 리부팅을 하든 뭐 새로 갈든 아니면 여기에 맞는 게 어떤 작업인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대표님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일단은 분해하고 뜯어보는 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팔자소관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아보는 시간으로요. 이직이라든지 직장 내 고민 관련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좀 후다닥 올려주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지금 방금 나오신 곡은요. 나온. 왜 틀려? 나오신. 제가 곡을 너무 급히 올려드렸군요. 방금 나와버린 노래는 나만의 방식, 김기하. 이게 김기하라는 분 노래예요. 아세요? 모르죠. 절대 알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이런 가요를 한참 들어야 되는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팝송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메탈, 헤비메탈. 반항의 이 분출로. 그래서 유난히 그런 거 이제 한참 듣던 때는 원래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요를 들어, 막 이래가지고 하나도 아는 게 없어서 솔직히 응답하라 1994, 1997 그때가 이제 IMF 터지고 이랬을 때 시기였는데 가요 하나도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막 추억에 다들 빠지고 하는데 저는 RNF? REF?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진우션,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이게 다 뭐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나는 어디가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신촌 이런 데서 열심히 알바하고 DJ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팝을 많이 들으셨어요? 예, 전 초등학교 때부터 온리 팝이었었어요. 여기서 누가 이용 좋아한다고 그래? 이용? 이에로를 들어야지. 난 퀸즈라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너 팝송 듣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팝송을 알아? 이랬는데 너 뭐 듣냐? 그래서 나 퀸 듣는다 그랬더니 이러더니 디퍼플을 듣고 레드제플을 듣는 새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가 있다니. 그래서 걔를 삽으로 모시며 열심히 초등학교 또 4학년 때 같은 반 돼서 열심히 이렇게 친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못 봤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음악 카페를 갔더니 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인가 하고 소중한 인연을 꿔보려고 했는데 딴 년이 채갔어요. 남자였어요. 초등학교 남자 동창이고. 남자이니까 길게 하지. 그쵸. 내가 괜히 하겠어요. 어쨌건 이직 문제 관련돼서 이제 직장 관련돼서 얘기 드려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직이라기보다 직업을 많이 가졌던 타입이라. 그렇죠. 안 하신 게 없잖아요. 네, 저도 저 큐시트 써온 거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예. 나름 그런 비스무리한 작가도 하고. 예. 근데 재밌는 건 대표님하고는 좀 사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 경력이 일부러 이렇게 단절시키고 싶어서 단절됐던 건 아니고요. 예. 주로 많이 잘리거나, 잘리는 데는 각자 이유가 있겠죠. 부당하게 잘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악화된 감정 상태, 인간관계, 또 팀장과의 불화, 많이 좀 부딪혔었던 부분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당함 때문에 되게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그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저도 부당하게 폭력 행사를 한다든지 이건 칼은 칼로 막 이러면서 나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결국에는 뭐 싸우면 누구만 깨지겠어요. 네. 말씀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깨지고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서 일러봤자 지들끼리의 리그고 그럼 야 걔가 네 흉보더라 이러면 내려와서 바로 잘리고 그래서 이건 어디다 갖다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나오고 또 재부틱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들어가서 가면을 쓰고 이랬지만 또 금세 벗겨지더라고요, 가면이. 그렇죠. 예. 이 직장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한번 잘려봤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어떤 SI 업체 갔다가 이 컨설팅 업체를 갔다가 말씀드렸죠. 또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제가 낮게 받고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점프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이 컨설팅 회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약 1.5배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다니다가 그쪽의 대표하고 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어요.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대들었죠. 예. 어우, 대표님도 대들 줄 아세요? 예, 저는 한번 대들면 대듭니다. 예. 싫은 내색이 바로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대들었죠. 근데 바로 제 노트북을 압수를 하더라고요. 오, 네. 이거 국정원급인데요, 거의? 예, 회사 거니까 그거는 비서시켜가지고 노트북을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건 회사 재산이다. 정말요? 그러니까, 포맷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네가 빼돌리기 전에 가져간다 이거죠. 아, 정말. 예. 근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 정말. 예. 그래서 그 대두고 나서 그날부로 제가 나왔어요. 네. 나도 오너 되면 그래야겠다. 예. 위험하잖아. 나도 싹 뺏어야지. 이 재산도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한테 노트북을 가져갔던 그 비서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잘렸고 한바탕 좀 문제가 있었고. 일명 앞제비. 예, 아니 뭐 앞제비라기보다 뭐 같은 입장이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대표도 얼마 가지 않아서 잘렸어요. 예. 야, 정말 더 위에 무서운 개는 누군가요? 이제 글로벌하게 있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잘리셨을 때. 네.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래도 원 없이 욕은 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뭐 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욕을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뭐 일단은 안 하고 부드럽게. 예. 어떻게 그럼 되들어요? 부드럽게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그러면 구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직 활동. 예,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고무렵에 벤처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당시가 2001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벤처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할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표를 쓰고 이제 대들 수 있었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몇 개월 놀았어요, 사실은. 한 3, 4개월? 아니요, 6개월 이상 놀았습니다. 꽤 기셨네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 한두 달은 좋더라고요. 한두 달겠죠, 네, 놀 때. 예, 좋은데, 지나니까 좀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압박이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와이프가 그때는 이제. 결혼하셨을 때네요? 예.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그런 보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를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원서를 많이 냈는데, 다들 안 받아주더라고요. 예. 뭐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아마 대들었던 게 다 업계에 퍼진 것 같아요. 이 컨설팅 바닥이 좀 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놀다가, 그냥 내가 혼자 하자, 그냥. 예. 그때 이제, 작게 들어온 그 프리랜서 비슷하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제가 그냥 혼자 하자. 예, 그렇게 된 게 벌써 이제 한 13년 됐습니다. 네.
잠시 좀 어떻게 해보시려다가 상당히 길어진 케이스가 되셨네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러면은 본인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혼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또는 사업을 하고 싶다 조직과 맞지 않아서 나와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예, 많죠. 제가 한동안 지금은 약간 중단하고 있는데 이 개인 상담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여기 경영 토크 할 때 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요 메사노폴리스인가요? 예, 거기서 만나서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들의 이 먹고 사는 짐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절대로 사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경영 토크 때도 아마 그런 주제로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하면 뭔가 새롭게 본인이 이제 이 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본인이 보스가 되고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모실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모셔야 될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제 오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이 오너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직원을 둔다면 그 직원도 자기가 모셔야 될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리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만두면 안 되는데. 좀 잘 달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 더 많죠. 또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주조차 눈치 보는 대상이 되죠. 그렇죠.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건물주보다도 무서운 게, 거기 경비나 관리 아저씨들도 되게 무서워요. 네. 예, 그분들 마음에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헛된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사업이든 뭐 이직이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커피나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게 없다는 게 느껴지면 가차없이 사표 쓰고 다른 직장 갔는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20대에 참 겁도 없이 움직였네요. 물론 제 선택에 지금도 잘했다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런 고민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네, 이런 유형분들은 그럼 직장에서 뭐 돈을 벌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동기가 있을 텐데 배우는 거에 상당히 이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직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다라는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배운다라는 것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조직 네. 내에서 성장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돈으로 동기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성장이죠. 예. 권한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성장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요. 예. 그 다음에 스킬업 되는 것도 역시나 성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성장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배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유난히 그 부분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또 좀 따로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성장하는 거. 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건 대부분 안정적인 것 때문에 네. 메리트를 많이 두시는데 성장이라는 건 안정하고는 또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학교가 아니었습니까? 직장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처럼 여기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럼 선생님 나쁘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 학원이 안 좋으니까 저 학원 가자. 이런 식의 마인드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런 분들은 네. 대략적으로 배운다, 여기서 네.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중요시 여긴다면 많은 부분 이직이나 이 변동이 있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서 다 배웠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더 배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좋겠죠. 긍정적인 거고요. 예. 여기서 배울 게 없으니까 딴 데 가겠다. 이렇게 좀 여기를 회피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거 되게 미묘한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얘기하신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난 다른 걸 배우러 가야겠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여기서 배울 게 없어.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겠어. 네. 이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배우는 거, 성장하는 거에 네. 민감한 타입이라면 그렇다면
이분은 평소에 이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을 하실 때 어느 부분에 가장 가치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뭐 글쎄요. 이제 여기서 네. 여기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다 배웠다면 배우고 싶은 게 정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배우고 싶은 게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봐서 내가 좀 더 넓은 물에서 놀겠다라든지 뭐 다른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직이 이루어지겠죠. 결국 네. 이런 분들은 네. 이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나 원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열망하는 본인 개인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자기 인생에서 방향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이거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막 배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이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서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열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사실 열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사실은 안 좋아하시는 단어세요? 예,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열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딴 데로 가서 열정을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과연 그 현재 직장에서 열정을 느낄 만한 수준까지 본인을 성장시켜 봤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열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갖는 그런 마인드라기보다도 그 어떤 자기가 해온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열정이라고 봐요, 저는. 예, 결과. 결과지 그것이 인풋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분들은 네. 어찌 보면은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 기준치에 되는 그런 결과는 못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만의 만족으로는 충분히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열정을 느끼게 될 때까지 굉장히 처음에는 배워야 될 게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일이 재밌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일이 재밌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상담이 네. 잘한다고 하니까 재밌어졌지 예. 처음부터 국에 컴플레인 받고 이러는 게 즐겁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걸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예. 결국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하면은 굶어는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올인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커피나무님처럼 이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거에 직장이라는 개념보다 그런 거를 훨씬 많이 두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고민을 갓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들 또는 이제 뭐 대리 정도 달아야 되는 그 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예. 사실 뭐 그렇게 배우고 싶다는 게 진짜 이유라기보다도 본인이 여기 이 직장에서 힘들다라는 말을 갖다가 좋게 포장하는 말이 아닌가. 힘들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네. 또 다른 분 댓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소녀님이에요. 직장생활 10년 하고 느낀 점, 난 정말 조직이랑 안 맞는구나. 소녀 씨는 회사를 참 즐겁게 다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듣고 동료들이랑 참 재미지게 지냈는데 상사나 회사에 부당한 점이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넘기는 사람들, 나 포함, 야근, 철야, 주말 근무에 피폐해지는 몸과 마음 등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했고 지금은 조그마하게 개인 사업자로 살고 있는데요. 수입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마음은 편하네요. 이러한 경력 코스를 가진 분들도 꽤 되시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조직이랑 맞는 사람이냐, 내가. 네.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사업하는데 맞느냐. 예. 나 사업하면 잘하느냐. 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듣는다고. 그 질문 하셨죠?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예. 꼭 와서 물어보세요. 저 사업할 수 있는 운인가요? 네. 예. 또는 제가 조직에 있으면 뭐 이렇게 승진해서 뭐 임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건 없나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뭐 그냥 되게 부장급으로 계속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서 겨우 벌어먹고 산다든지 왜 이런 거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예. 이렇게 좋은 가장 극단적인 두 개만 물어보는지 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조직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이 아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또 누가 또 그런 특정한 유형이나 팔자가 전 또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팔자라는 건 뭐 갑자기 로또가 되고 뭐 어디로 집으로 옮기면 터가 좋아지고 이 직장이 궁합이 맞아서 뭐 승승장구를 하고 이런 건 요행수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도 없는 변수인데 중요한 팔자라는 건 분명히 어딘가엔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자기한테 떨어져 있는 거를 찾아서 쓰는 게 팔자인 거고 그거에 역행해서 다 남들 원하는 거 또는 남이 좋아 보이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무리수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조직이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조직이랑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특히 한국 사람 안 맞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성깔이 있죠. 예. 뭐 또 자기 자존감도 되게 높은 민족인 것 같고 오히려 조직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분인데요? 조직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짱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조직의 제일 위. 예, 뭐 제일 위나 뭐 한 넘버 2, 넘버 3 정도나 할만하겠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나 조직에 맞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저희 또 가족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저희 오빠가 절대 듣지 않을 거 생각해서 저희 오빠는 자기가 가장 행복한 가족을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보통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건 독재자가 아니면 얘기를 안 듣는 사람 아닌가?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왜 가족 구성원이랑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불만을 안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되게 파워풀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직장인들의 애환 자꾸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다는 얘기 뭐냐면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조직의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이 최근에 와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더라도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한 거죠. 가족끼리. 사실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지 않았나요? 예, 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네. 오리지널하는 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한솥밥, 이렇게 한 가족 이런 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였군요. 예. 사실 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모 기업이 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가족 너무 싫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전 조직에서 뭐 우리는 한 가족이 그럼 왜 또 가족 이렇게 많아. 그러게요. 네. 오히려 그 문제를 갖다 덮으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직에 그럼 사실은 대부분은 안 맞는다 치고요. 네. 그럼 사업하는 타입이나 사업하는 그런 타입은 따로 있는지. 그럼 이거 작게 한번 좋은 노래 하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또 댓글 좀 고민 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일단 오늘 이 유 대표님 모시고 전반적으로 이 직장 이직 그리고 이제 조직이라는 거 또는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는 직업, 이 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사주팔자나 뭐 점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업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업이라는 게 거부할 수 없는 걸 의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실례로 되게 들기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그냥 내림굿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굿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내림굿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이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안 풀어지고 또 뭐 참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삼키거나 내 안에다가 쑥 하고 집어넣어서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견디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진짜 자신만의 업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좋은 선택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이제 강요당하는 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참 질문 중에 아이러니한 게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참 저는 답답해요. 그럼 넌 뭐가 좋으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좋은 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네.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 직장 가면 좋을까요? 사업하면 좋을까요? 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까 진정한 자아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정한 행복, 뭐 진정한 성공 이런 외부에 어떤 진짜 절대적 가치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예. 제가 이제 진정한 자아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직업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아를 찾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왜 직업에서 자아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정한 자아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너는 진정한 자아 아니냐? 그 자아는 가짜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네. 멍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좋다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직접 그걸 해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뭐가 네. 좋은지. 그래서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라고 이제 묻는 분들한테 전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해봐. 해보고 나서 아니면 갈아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말 선택을 잘해. 그러니까 네. 학창 시절 때부터 뭐 이과반, 문과반 네. 나한테 어떤 게 좋을까 거기서부터 고민하고 전공, 직장 또는 뭐 선택 계속 선택인데 계속 좋다라고 하고 왔는데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남들 다 좋다는 거 선택해서 네. 왔는데 지금 나는 어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남들 보기에 괜찮은 그런 직장이나 직업 뭐 이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친한 그 네. 친구 중에 그 강남에서 그래도 병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나이 40 다 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리고 의사면 강남에서 뭐 오픈해서 뭐 개업해가지고 뭐 강남에 뭐 이런 의사는 그 현실적인 의사 정도 되면 돼야 되는 코스대로 다 했대요. 40까지. 네.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하대요. 뭐 결혼도 뭐 학벌 좋고 뭐 같은 의사 네. 와이프랑 오는데 뭐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는 지금 너무 재미없고 뭘 하는지 모르고 이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다 리스트에 있는 건 다 이루었대요. 네. 뭐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끝나고 뭐 어쩌고 개업해서 강남에서 개업하고 환자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이 내가 목표로 했던 건 다 이뤘는데 나 그럼 그 다음 어떡하지 그러는데 네. 정말 그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 정말 네.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목표를 상실했네요. 남들이 네. 다 부러워하는 건 다 네. 이뤘는데 그런 네. 애가 내 앞에서 월세를 걱정하는 내 앞에서 나는 어떡하지? 그럼 내가 목표를 줄게. 앞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날 줘. 괜찮니? 막 이랬는데 네. 새로운 목표를 부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목표를 또 찾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목표만 찾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한테 어떤 게 좋을까라는 질문밖에 못 할 텐데 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 못 살고 있는지. 그러게요. 예. 좀 뭐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질문을 하고는 그 상태가 내 진정한 자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진짜로 원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좀 자기한테 좀 많이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조언을 구하면 좋은 조언을 구할 수가 없죠. 네. 근데요,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교수님이 아니라 대표님은 그렇게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게 네. 처음부터 쉬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이제 본인이 사실 타인보다 먼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보다 타인을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죠. 예. 대부분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이제 보이니까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자기 자신을 잘 알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예. 않아요. 저는 어쩔 때는 알면 알수록 너무 예. 마음이 아파서 그냥 내가 이렇게 떠올리는 어떤 그 감정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예. 회사를 가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정하고 분리된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요타에서 뭔가 이제 원인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려면 5번의 why, 그러니까 왜, 예. 5why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라 이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왜 그걸 하고 싶지? 답이 또 나오겠죠? 예. 그 답에 대해서 또 왜. 5번 정도의 왜를 하게 되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 좀 편하게 네. 우리가 5번, 7번, 9번, 12번이라도 물어서 이분들이 올려주시는 고민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게 계속 좀 도와주면 되겠죠? 예. 저희는 이제 해답을 드린다기보다도 계속 질문을. 예, 질문하고 좀 생각을 해보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방금 우리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으로 이 특집 잡상담, JOB 이 잡상담은요. 다음 시간에도 유 대표님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잠시 이제 워밍업 단계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댓글 이제 올려주신 분들 고민을 들어드려야 되는데요. 아니면 우리 유 대표님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쪽 알려드릴 테니까 진지한 고민들 보내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팔자소관으로도 풀어보고 그리고 경제 논리로도 한번 풀어보는 제대로 된 잡상담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오실 거죠? 예, 오겠습니다. 예, 그 이메일 주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사실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인터넷 보면 예, JSYU /infuture 그러니까 in future.co.kr입니다. in future요? 예. out future도 아니고 on future도 아니고 in future. future입니다. 예, 그쪽으로 고민, 특히 이제 직업이나 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긴 내용 한 20페이지 돼도 돼요. 꼭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는 우리 문하나님의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청취자분들한테 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잡상담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제 소울카드 넘버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 개편 이후에 이 상담 코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참 상담, 힐링, 카운셀링 넘쳐나고 세고 셌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나한테 갖고 있는 건 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뭘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인 직업도 있고 또 돈 문제, 가족 문제, 또 연애, 결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면서 상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가끔 제가 특별하다면 타로에 관련된 또는 수비학에 관련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이메일 주소 외에도 그리고 또는 게시판 아니면 댓글 조금 고민이 요즘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솔카드 구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이야기 또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 하시다 보면 제일 재밌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또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댓글 보시면요. 여기 또 이제 시생님께서 우리 저희 전문 블로거 유정식님 블로그 올려주셨고요. 주소요.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올라와 주셨는데요.
국민카페 특별 생방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국민카페 특별 생방송? 이게 뭐죠? 저희 생방송은, 저희 지금 생방송인데 지금 듣고 계시는 걸 계속 들으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빨리 공개방송 보고 싶어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외모도 안 되고, 머리도 지금 상태도 안 좋고, 저 살 빼고 예뻐진 다음에 공개방송 꼭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병아리 감별사님, 본인 스웨덴에서 일하셨으면서 이제 이식하시게 된 이야기 올려주셨는데, 여기 이런 말씀 올려주셨네요.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크게 좌우할 것 같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게 아닌데 하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름 이분께서 오늘 우리가 했었던 이에게 총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님께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따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외국에 계신 것 같아요. 해외 배송도 가능합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어떤 선물이 될지 몰라요. 근데 좋은 선물이 될지 나쁜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선물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하나가 썼던 입술 자국이 묻은 컵이라든지 또는 김용민 PD가 먹다 남은 과자라든지 뭔가 국민 TV와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꼭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가 저번에 공지 드렸었죠. 댓글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꼭 선물 보내드린다고요. 이상한 선물 받으실 분으로 병아리 감별사님 오늘 선정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분 본받아서 좋은 내용, 특히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의 개별적인 칭찬 같은 거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기 컨셉상 하는 거니까 욕한다고 좀 자꾸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저 욕할 때 귀엽지 않나요? 근데 그 귀여운 거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가끔 쏠게요. 그 다음에 소녀님께서 아들은 커서 농부가 되어보는 게 어때? 농사 짓는 거 좋잖아? 라고 했더니 그건 지금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베란다에서 채소 기르는 아들에 대한 얘기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것처럼 농부가 되든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든 밖에 나가서 교육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지금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평생에 찾아야 될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여러분을 떠나려니 너무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팟캐스트에 저희 연희동 한성생의 만병통치라는 이름으로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녹음된 게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bless you.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찾으셔가지고요. 꼭 제 방송 순위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온몸 바쳐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하면 공개 방송하지 뭐. 네. 1위. 나 10위권에만 진출해도 팟캐스트 토탈 1위 문하나 제가 공개 방송 미니스커트 입고 나갑니다. 제 레고 다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수요일 방송 꼭 팟캐스트 꼭꼭 눌러서 그거 추천해 주시고 좋은 말 써주시고 욕 그만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쓸데없는 고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민도 하지 마세요. 수요일만 오셔서요. 그 고민 저와 문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신 새로운 대표님과 다 뽀개드리고 뽀사드릴 테니까 평소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수요일날 뵙겠습니다.